네, 3일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돌아온 수익버스, 오늘도 정상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운전대를 꽉 잡아줄 김진우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 새 트럼프발 악재가 쏟아지는 바람에 오늘 증시도로가 굉장히 꽁꽁 얼어 있는데요. 이런 때 우리 예비 승객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전하면은 저희가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오늘도 역시나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은 그래도 나름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4월 내일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부과되고 4월부터 상호과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증시의 흐름들 또 그리고 선반영이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소유주의 반란, 낙폭과대의 어떤 2차전지 섹터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또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히려 로봇 섹터라든지 또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어떤 동맹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또 이제 조선 섹터가 시장의 하락을 나름 방어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그래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지만 금요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발 매수도 이번 주 후반 갈수록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기사님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지난 수익버스 살펴보면요. 3현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3현 오늘 주가 거의 과속 나오면서 두 자릿대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뭐 사실상 최근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거지 결국 모든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건 주가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불안해진 내 마음 외에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 사면이 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제 방산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제 방위비 증액에 따른 또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를 앞세운 또 이제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또 지대공 또 유도 무기의 뭐 천공을 대표로 한 또 이제 지대공 유도 무기에 또 이제 수평화 안정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사면이 또 이제 방산 관련 수혜주로도 맞물리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액추에이터가 사실 뭐 자동차 또 그리고 로봇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방위 산업 뭐 다양한 부분에 액추에이터가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액추에이터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면은 이제 소개해 드릴 때마다 시장과 무관하게 강한 시세가 잘 분출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4,2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면은 16,2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수정해서 봐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도 20%가 넘는 수익률 쌓아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탑승할 수익버스는 네. 어떤 버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노선으로 갈지 먼저 색깔부터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버스는요,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좀 길게 가보자는 의미에서 광역버스, 빨간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음 놓고 길게 타고 갈 수 있는 빨간색 장기버스 탑승하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방산 섹터가 핫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마을로 가봐야 될까요? 오늘 나름대로 시장에서 핫한 마을로 좀 떠나본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마을도 있고요. 뭐 해운 마을 그리고 이제 엔터 마을 그래도 오늘 로봇 마을도 오랜만에 모처럼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조선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조선 마을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조선 섹터 안에서는 오늘 사실 하나오션이 또 신고가를 갔고요. 맞습니다. HJ중공업은 오후 들어서 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또 어떤 버스를 타려고 할까요? 사실 이제 조선 섹터의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인 010140 버스를 네.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번호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010140번 버스가 어떤 버스죠?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오늘 HJ중공업이 MRO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사실 그건 MRO 쪽은 예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뉴스가 다시 재생산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다. 다만 이제 미국 북미향 이제 MRO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MRO 경쟁에선 좀 소외될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휴일 동안 3월 1일 날 한미 산업부 장관의 처음 만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선 협력 분야에 한미 간의 우선 협력 분야가 조선업이라고 이제 한 목소리로 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선 관련된 한미 간의 어떤 동맹 또 그리고 협력이 더욱더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과 그리고 북극항 일대를 활용할 수 있는 쉐빙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MRO 쪽에서는 약간은 경쟁에서 좀 이제 비교적 좀 이제 아래지만 결국에 LNG 쪽에서는 좀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쉐빙 LNG 선 관련해서 기술력이 강점이고요. 올해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인 FLNG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건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지금 건조한 선박에 대한 MRO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북미 지역에 어떤 MRO 진출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오션과 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또 경쟁이 좀 심화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또 이제 K 동맹으로 인해서 또 팀 코리아 형식으로 같이 협력을 또 이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드릴십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드릴십 건조 경험은 오히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보다 건조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도 굉장히 폭넓게 넓혀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차원의 삼성그룹 차원의 어떤 지원도 폭넓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이제 조선업 특히 한미 간의 어떤 이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또 이제 가장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MRO 관련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했을 때 앞으로 삼성중공업도 같이 조선 3사가 팀 코리아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군함 수주라든지 잠수정 수주 그리고 또 LNG 수주를 팀 코리아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조선 LNG 수주 물량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LNG 쪽에서 기술력 우위인 삼성중공업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삼성중공업 카피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LNG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조선 3사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올해 지금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15,7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700원, 손절 라인 12,100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두 번째 버스는 첫 번째 버스를 이제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좀 길게 출발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버스는 조금 목적지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파란 버스, 시내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란색 중기 버스 탑승을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어떤 마을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 휴일 동안에 엔비디아가 이제 8%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낙폭이 과대가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엔비디아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리기판 마을이 있고요. 액침 냉각 마을이 있고 또 대표적인 HBM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전력인프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기사님께서 전력 인프라 마을도 굉장히 눈여겨도 봐주시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그동안 또 많은 수익률 내주셨던 만큼 오늘 전력 인프라 마을에서 어떤 버스 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스인지 번호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29804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29804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사실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가장 큰 수혜이기도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또한 지금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복구 작업 또 교체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유럽과 미국향, 북미향 매출 비중이 큰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 관련된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전히 또 이제 H100을 필두로 한 또 이제 고사양 반도체 칩, AI 칩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됐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하락은 성장률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90% 성장했지만 성장률 자체가 거의 200%대 성장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성장률 둔화와 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더욱더 격화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과 또 그리고 고사양 AI 칩의 수요는 여전히 확인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좀 억울하게 같이 좀 선조정이 나와줬던 전력 인프라 섹터들은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효성중공업을 가져왔고
같고요. 이미 지금 올해 초에 유럽에서만 전력기기 수주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실적도 꾸준하게 이제 고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 부분에서는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 부분들도 올해부터 좀 이제 회복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업이었던 건설 또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초고압 변압기 쇼티지 상태는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기기 인프라 특히 북미와 유럽 쪽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지금 판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오히려 효성중공업은 올해의 어떤 매출이 더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효성중공업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효성중공업 시장이 회복하면 빠르게 올라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 참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미 뭐 웬만한 악재들은 주가에 좀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력 인프라 쪽이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전력 인프라 쪽에서 전력기기와 전선 업체들도 또 사실상 이제 상호 관세에 피해갈 수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졌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이제 산업 대부분이 사실 이제 상호 관세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업종, 모든 산업이 사실상은 관세에 피해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선 조정이 나와졌던 전력 인프라 섹터들은 결국 슈퍼사이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에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함께 결국 3대장으로서 전력 기기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또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웬만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좀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가파른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먼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48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7만 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37만 원으로 체크해 주셨으니까 탑승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버스 무사히 탑승을 마치셨겠죠? 방송 이후에 밴드를 찾아가면은 네. 더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장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와 그리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시장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김준호 매니저와 친구를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확실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